네, 현재 시각이 이제 5시 3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학력 평가도 약 30분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학력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앞으로 학사 일정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학력 평가 일단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출제 경향, 동향 이런 것들이 좀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과 지난달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비문학, 과학, 또 경제 지문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특별히 그런 킬러 문항이 없었고 또 문법 역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합니다. 네. 수학 영역은 이공계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 외에도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요. 예.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나형은 반대로 대체로 평이해서 EBS 교재를 잘 풀어봤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3교시 영어 영역은 국어처럼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지난달 학력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빈칸 추론 문제 등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EBSI 홈페이지에서 이런 채점부터 성적 분석, 예상 등급 컷까지 이번 학력 평가와 관련된 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학력 평가도 마무리됐으니까 집에들 돌아가서 가채점도 하고 또 이제 분석도 해보고 EBSI 홈페이지 가서 출제 경향도 보고 할 텐데 고3 학생들은 이번 학력 평가를 통해서 모든 걸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강약점 분석하고 좀 자신의 그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이번 모의고사가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첫 모의고사인데요. 예. 이번 학력 평가를 통해서 고3 학생들은 이제 먼저 내가 수시 전형에 집중할지 아니면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 집중할지 좀 가늠해 봐야 합니다. 네. 예, 고3 학생들은 이번에 나온 점수랑 그 1, 2학년 때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해 보면서 희망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이 이번 학력평가 성적보다 대체로 잘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 또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 수능 등급이 지원 학과의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학습 결손도 있을 수도 있겠고 체감 집중도도 떨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번 학력 평가 결과로 뭐 낙관하거나 비관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입시 전략 세우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예, 그 정시를 주력으로 이제 하는 그 고려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번 학력 평가를 이제 성적을 올린 내가 얼마큼 올릴 수가 있겠다 이런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학력 평가를 자신의 그런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게 무리가 사실입니다. 있죠. 네. 예.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계약으로 학업 준비가 학생들마다 좀 충분치 않았을 것이고요. 또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완전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 재수생들도 참여하지 않은 평가인데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이번 결과만 가지고 내가 수시에 그 이른바 올인할지 또 정시에 올인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좀 성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학평 결과를 참고로 해서 일단은 학교 중간고사 준비에 온 힘을 다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험이었으니까요. 네. 자, 뭐 말한 대로 일단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바로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학사 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정말 쉴 틈이 없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예. 빡빡한 일정인데요. 네. 일단 달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과 6월 달력을 보실 텐데요. 어제 등교가 시작됐죠. 그리고 네. 오늘 경기도교육청 주간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6월 초중순에는 중간고사가 치러지는데요. 그렇죠.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제 18일 6월 모평이라고 부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의 모의평가가 치러집니다. 네. 바로 있네요. 네, 이때는 재수생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예. 이것만 봐도 이제 달력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일정이 정말 빼곡한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 일정 이후에는 7월 22일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곧바로 기말고사가 이어집니다. 이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 시기는 지금 온라인 계약으로 1학기 내내 하지 못했던 비교과 항목에 대한 활동과 수행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 그 항목과 교내 대회,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줄줄이 예정돼 있는 건데요. 매달 예. 시험의 연속이네요. 그래서 8월 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정말 이번엔 여름방학도 짧아졌잖아요. 그 짧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9월 16일 평가원 주간 9월 모의평가와 함께 수시 학생부 작성도 마감되기 때문에 정말 빡빡하다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숨 쉴 틈이 없네요. 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게 좋겠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중간고사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험을 출제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한 달여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 등교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고사 시험을 출제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수업이 들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수업보다는 실제 등교 수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약 2주간 주어진 이 등교 수업에서 무엇보다 집중해서 학생들이 임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중간고사 학습이 곧 수능 준비라는 생각으로 중간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어제 제가 그 등교 계약을 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감염병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들으니 확실히 집중도 되고 수업도 더 열심히 듣게 된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안정을 찾고 하나둘씩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일단은 중간고사까지의 기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